안녕하세요. 경제학사의 문화살롱의 최병서 교수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의 화가 페르메이르의 음악 레슨과 중상주의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 얀 페르메이르는 우리에게는 진주 귀걸이의 소녀라는 그림으로 널리 알려진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메이르는 유독 실내의 그 풍경을 그린 그림이 많습니다. 그의 작품이 한 35점 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28점 정도가 유리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그런 실내를 그린 겁니다. 그의 그림에는 왜 창문이 있는 그런 그림이 많이 등장할까요? 일단 그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음악 교습 시간이라고 하는 1665년에 그린 그림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이제 빛이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빛으로 실내가 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소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고 그 옆에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음악 교수, 좀 나이가 아주 있는 그런 분은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마치 너 연습 많이 안 해왔지? 뭐 이런 신란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에 17세기의 그 네덜란드의 프랑드르 지방에서는 이미 가정에서 여성이나 혹은 소녀들의 교양 교육의 하나로서 피아노가 교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7세기의 프랑드르 지역은 상업이나 그 교육을 통해서 상위 계층이 급속하게 신흥 부자가 돼서 중상 계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부르주아 계층의 형성이 소비를 증가시키고 또 소비의 증가가 부르주아 계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나 예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겠죠. 이러한 중산 계층의 형성과 소비의 지출을 우리가 경제사적으로 보면 이거는 중상주의의 발흥과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중상주의라고 하는 거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신대륙이 발견되고 동인도 항로가 개척되고 서구가 팽창하게 되면서 이제 교역이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민주의가 팽창하게 되는데요. 남미에서 금이나 은광이 많이 발견되면서 금과 은이 유럽으로 대거 유입되게 됩니다. 유럽으로 들어온 금이나 은이 많이 갖게 된 나라는 당연히 부자 나라가 되겠죠. 금과 은이 곧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게 되니까 따라서 이 중상주의라고 하는 국부의 원천이 곧 금은 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상주의의 아주 기관이 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재상이었던 콜베르는 국가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 하면 그 나라의 화폐의 풍부함에 있다. 다시 말해서 금, 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중금주의라고 합니다. 중상주의적인 정책은 보호무역 정책이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면 금을 확보하려면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호무역 정책도 실시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나중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중상주의를 비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부라고 하는 거는 금은과 같은 화폐가 아니고 그 나라가 생산된 실질적인 재화, 실질적인 부가 훨씬 더 중요한 국부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중상주의가 이제 퇴색하게 되죠. 다시 그림으로 가볼까요? 이 페르메이르의 그림 중에 저울을 들고 있는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머리에 하얀 두건을 쓰고 있는 여인이 오른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 밑에는 이제 그 테이블에 진주라든지 뭐 이 동전이라든지 이런 돈이 놓여 있죠.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저울을 들고 있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왜 바닥에는 진주도 있고 화폐도 있고 동전도 있는데 이것을 재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이 여인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뭔가 무심한 듯한 그러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페르메이르는 물질적인 부가 주는 그런 화폐가 주는 무게감, 그 반면에 그 대립되는 가치로 무게를 잴 수 없고 보이지도 않는 정신적인
가치의 풍요로움을 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빈 저울이 주는 의미는, 그 상징은 물질적인 재화가 주는 무게의 덧없음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잴 수도 없는 그런 정신적인 풍요로움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페이메르의 그림을 보실 때 그 화가가 감추어둔 그런 상징을 보는 그런 그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페이메르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